네,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같이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최고가를 형성을 했다가 살짝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3,5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가파르게 9월 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은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르클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에서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에서 좀 그 리포트들이 주가가 좀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총 5.6조 원 정도 20거래일 동안 사게 됐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9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 추가 상승의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열어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오라클 가이던스를 보고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역시 믿을 건 AI뿐이다. 이런 시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이 발표하게 될 향후 가이던스가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마이크론이 이제 8월 11일 날 25년도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다른 업체들이, 오늘도 삼성전자가 디램하고 그 낸드 가격에 대해서 30% 정도대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좀 좋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의 매출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하되, 만약에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들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증시 상승 중심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빅테크 대형주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러셀 2000이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지금 이제 빅테크 위주로 시장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추가적으로 러셀 2000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확산되는, 좋은 부분들이 좀 확산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반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하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금리 인하 이후에 한 12개월 동안 주가가 이제 100% 정도 오르는, 2배 정도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18개월 이후에는 130% 이상 오르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조금 더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당연히 반도체겠죠. 마침 또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협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연일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는 9만 전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며칠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먼저 반도체 투톱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 지난번에도 네.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그 3페이지에 있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달래진 D램의 업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가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랐다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네. 좋았다가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내려가는 이 업다운이 있었던 그 섹터라고 하면은 지금은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이끌어낸 스페셜티 때문에 전반적인 커머더티의 가격 또한 지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전체 HBM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은 부분들로 이쪽으로 공급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는 기존의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덧붙여진 게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해서 일반 클라우드 서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 ESSD의 수요의 급격한 확대, 그다음에 D램에 대한 급격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예전에 이제 AI 학습이 주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는 네네. 시대이기 때문에 이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캐파를 늘리는 부분들, 즉 공급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수요가 이러한 가격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간 안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투톱 말고 소부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을 바라볼 때 특히나 내년에 갈수록 희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베타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러한 그 반도체 소재 소부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는 1차 사이클에서는 HBM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 센터발 낙수 효과로 인해서 범용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모리 가동률의 민감도가 높은 반도체 케미칼과 관련한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코미코라든가 원익QNC, 그다음에 기판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텍이라든가 TLB,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선단 공정에서 조금 더 이 기술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내년도까지 좀 바라보시는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안에서도 각각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I라는 거대한 모멘텀 안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자산운용 회장과 만나서 AI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긍정적인 수혜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한국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AI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어져야죠. 필요적인 네.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MOU를 체결해서 투자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배경을 만들어낸 거는 매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MOU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에 대한 시각이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확연하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주에 열렸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규모 공동 투자에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국내 원전업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원전은 확실히 미국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주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네.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해서 추가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검증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지금은 미국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맞아요.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모든 수급 주체가 수급 쏠림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달려줬던 조선과 방산도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과 방산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고 조선은 또 미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방산 섹터도 풀어주실까요? 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라고 그냥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나올 네.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은 조선 순이익 추정치 변화가 26년도 추정도 계속 좀 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LNG 아모니아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수주가 이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격, 물량, 비용 측면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선 쪽에서 나오면서 반도체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반대로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포지션으로 구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시대가 종료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그다음에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침범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두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알테오젠과 관련된 FDA 승인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좋을까요? 네, 매우 어려운 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받는 게 당연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알테오젠이라던가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온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러한 바이넥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액티브 바이오 ETF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있는 기업을 특히나 눈여겨보자라는 조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각의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올라서 지금 따라잡지 못한다면 반도체 ETF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그냥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하위에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좀 어려운 힘들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일정 부분 비중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소부장에 대해서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 ETF라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원 반도체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이 소부장에 대해서 엣지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연초이후로 78%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다른 반도체 ETF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아웃퍼폼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면서 소부장을 따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솔 AI 소부장 반도체를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ETF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소부장에 무게를 두고 싶다, 아니면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ETF에 관심이 많다. 이거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갈리니까요. 방금 해주신 ETF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간략하게 시장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전이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의 랠리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일정 부분은 포지션을 코스피는 좀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그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현금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보유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실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